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이 가장 아파하는 공격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유우파의 언론, 정치가, 시민단체 이런 목소리에는 후한무치한 문재인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지켜주는 문벼천과 물개박수 언론, 문바들, 좌파 세력 이런 방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패로도 막을 수 없는 그 방패를 헤집고 들어와서 찔러대는 좌파의 송곳이 문재인에게는 가장 치명적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재인이가 레임덕에 빠질수록 좌파 정권의 위선이 드러날수록 좌파에서 송곳이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찔러대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에 이어서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공소장을 감추려는 방법으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이른바 문재인 게이트, 이것이 많은 적지 않은 좌파 인사들을 분노하게 하고 좌파의 송곳이 튀어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변의 권경의 변호사가 정말 강도 높은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권경의 변호사는 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하고 그리고 공수법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태스크포스를 맡고 있었던 그야말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골수 좌파 민변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나이 55. 그 검경 변호사가 이 울산 사건을 어떻게 비판을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1992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 김영삼 당시에 그러니까 민자당이죠. 민자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의 초원복집에서 열렸던 부산 지역의 기관장들 모임에서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면서 이 지역 감정을 자극을 하고 기관장들의 선거 개입을 은연중에 촉구를 했던 이런 사건이었죠. 자, 당시 불법 관권 선거를 모의했던 중대 범죄보다 도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당시 이 정몽준 측의 정당에서 도청을 했었죠. 그거를 추미애 법무장관도 선거 개입이란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 공소장 공개 문제에 관한 일종의 논란을 조장을 함으로써 공소장 내용이라고 하는 본질을 덮으려 한다는 비판이죠.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쳤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다.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것이죠. 문재인을 얘기합니다. 가타부타 이런 반구가 없다. 이곳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사실상 독재라는 말을 이걸로 대체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권경애의 비판은 정말이지 문재인이 뭐 내색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문재인의 심장을 찔러대는 송곳 같은 얘기입니다. 특히 문재인이 저지른 그 범죄 혐의도 혐의거니와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이 좌파 정권의 방법, 파렴치, 위선,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정의당도 이미 성명을 냈었습니다. 당시에 비공개 방침에 대해서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이제 이 권경애의 송곳에 비하면 너무 무딘, 이건 뭐 송곳이 아니라 송곳이 아니라 그냥 뭐 저 끝이 둥근 이 막대기 정도. 시청자 여러분, 진중권 교수가 안철수 신당의 발기인 대회에서 강연을 하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조국 사태를 둘러싼 이 문재인 좌파 정권과 그의 지지자들이 보여준 일종의 어떤 좀비 같은 집단적 이성마비 현상.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정치가 사람들을 이성이 없는 좀비, 윤리를 잃어버린 깡패로 만들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을 촉구했던, 조국을 옹호했던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편을 든다. 사이비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조 전 장관의 딸 때문에 누구 하나는 떨어졌을 텐데 우리 사회의 99.9%는 손해보는 사람 축에 속할 것이다. 이런 손해보는 사람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조국 교수 편을 든다는 것이지요. 자, 유시민도 또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대중을 멍청하게 선동당하는 존재로 본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상태에서 대중들은 자신들이 깨어있다고 보는 것이다. 선동당해서 마비되어 있으면서도 대중들은 내가 깨어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더 무서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에서 나는 사회주의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생각이 계속 난다 라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주의는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 이야기하는 평등주의 사상인데 조국이 그렇게 살아놓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념에 대한 모독이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또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13명의 범죄 사실 혐의 또는 이 진술서 중에서 자, 지금은 사직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이른바 첩보문서라는 것을 전달받아서 경찰에 하달한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이 자신의 혐의를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명 중에서 유일하게. 범죄 첩보서의 생산 및 경찰 하달은 대통령 비서실 어느 부서의 권한이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심각한 위법임을 인식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공한 첩보라고 판단했지만 이선 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내에서 입지가 굳은 백원우의 요구라 거절하지 못했다.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서 이 아래에서 위로 쭉 청와대에 보고가 된 이런 상황의 마지막 보고의 최종 정점은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이 중요한 내용들을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내에 8개 조직이 동원이 됐던 이 중요한 사건을
임종석이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 전에 대통령의 지시나 이런 슬쩍 어떤 이 내비치는 언질 이런 것이 없이 임종석이 지휘하는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자,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특별검사는 당시 백악관 집무실 내에서 모든 대화가 녹음이 되어 있는 이른바 녹음 테이프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닉슨은 이것을 거부했었습니다. 닉슨이 탄핵을 당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거부와 은폐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닉슨 사건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백악관의 집무실에 이 녹음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지만 만약에 닉슨 때처럼 문재인과 임종석의 대화가 녹음이 되어 있다면 문재인이 어떻게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를 조사해야 됩니다. 임종석을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임종석이 어디까지 보고하고 문재인이 어디까지 지시를 했는지. 권경의 민변 변호사는 문재인이 탄핵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의 심장을 찔러대는 좌파 송곳입니다. 감사합니다.